네, 시장 상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최근에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양상이잖아요. 일단은 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해외 쪽 얘기는 좀 중요한 제가 지표를 네. 하나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좀 이게 좀 비교적 간단하게 하고 이제 국내 쪽을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어제 파월 의장 연설을 보면서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예전에는 연착륙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다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서 이제 두 가지가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역사상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의장이다. 이제 오명을 낳겠죠. 두 번째는 이래서 시장이 페드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으로 페드의 말보다는 지표가 나오는 걸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반등 나오는 것도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강력한 긴축 의지를 표명했지만 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페드의 시장 신뢰성이 하락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네. 특히나 어제 시진핑 주석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경기와 패권 전쟁 그리고 달러에 대한 패권 전쟁까지 같이 가게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그래서 아직은 나스닥 밴드를 9,800에서 11,000선을 찾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국내 시장이 좀 다르죠. 근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요거 갑자기 요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방송 전에 네. 우리 하경민 앵커하고도 서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도표를 뭐 경기 침체 시 미국 증시를 좀 보니까요.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웬 대공황 때의 그러니까요. 뭐, 이때처럼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네. 보시는 거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웬 대공황 시기에 네. 그 다우지수 차트를 갖고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90년 전이에요. 예. 이거 자료 구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다 뒤져도 안 돼서 네. 저희가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 구매했어요. 돈 주고. 그리고 저희가 예. 로 데이터를 얻어갖고 지금 다 만들었거든요. 하긴 뭐 HTS에서도 100년 전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로 데이터를 구매해서 이걸 다 만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는 단기 경기 둔화였고요. 네. 2001년도에도 그랬던 형태예요. 그러니까 길게 경기 침체가 왔던 게 100년 동안 보면 1929년대, 1932년 동안 대공황에 한 번 있었고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유가 파동 때 한 번 있었고 오일 쇼크. 오일 쇼크 네. 때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이제 1970년대보다 좀 더 이 대공황 때를 보면 이때 대공황 때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좀 확대해서 보시면 낙폭이 크게 떨어졌다가 뒤에 뭐가 나옵니까? 가장 큰 파동이. 베어마켓 랠리. 그렇죠. 베어마켓 랠리가 48%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침체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거든요. 그 저는 이번에도 하락 클라이막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락 클라이막스가 끝나면 네. 베어마켓 랠리가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크게. 그러니까 네. 이 베어마켓 랠리는 단기적으로는 크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따 제가 국내 증시 가면서 2,700선 후반에서 2,800선 초중반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진바닥은 지금 하락 클라이막스가 어디까지 들어올 것인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시장을 보니까요. 국내 증시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올해 가도 7월 초면 끝날 것 같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7월 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부터는 베어마켓 랠리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대공황 시대에 이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시장이 완전히 그냥 꺾였을 때 베어마켓 랠리가 그 다음 파동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왔더라고요. 48% 급등한 걸로 나타났는데 거의 마지막 그러면은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뭐 나스닥 뭐 15,000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3,000. 3,000. 제가 그렇게 네. 못 봅니다. 제가 경기 네. 침체는 굉장히 오래 갈 예. 수 있기 때문에 페드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중소형주가 너무 심하게 떨어지죠. 맞아요. 중소형주 중심으로 또 반대 매매 물량도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요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개인들의 신용잔고 차트가요.
그 연초에 보면 1월 10일에서 2월 4일까지 2조 7천억 나왔거든요. 그게 한 달 걸렸어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6월 15일에서 6월 20일까지 딱 6개월인데 지금 2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빨리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용장호 계속 출회된다는 건 이게 하락 클라이막스의 마지막 끝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6월 말이 증권사에 보면 펀드에 대한 반기 반기 수익률이 이제 마감되는 형태예요. 벌써 그러네요. 그렇죠. 정말. 네.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쳐내야지만 수익률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언제 끝나는가 하면 6월 27일에서 2월 28일에서 6월 30일면 끝납니다. 다음 주면 끝나죠. 그러니까 증권사의 로스컷도 다음 주면 끝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CFD라는 게 있죠.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거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면 이것도 이제 건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CFD라는 건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기사를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네, 차익거래. 네, 차익거래만.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방송 1시간도 끝나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증권사에서 경쟁적으로 이 계좌를 굉장히 많이 뜯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근데 그렇다면서요?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에서 받아서 외국계 증권사에도 위탁해갖고 그쪽에서 예. 반대 매매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구조는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CFD 계좌를 트는 사람들이 그 전문 투자자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주린이들은 별로 안 되죠. 전문 투자자인데 최근에 되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2,500선, 2,600선 이상 무너지고 거기서 막 관리가 됐어요. 그러면 네. 이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레버리지 10배를 쓰는 게 CFD거든요. 그럼 2,500이 단기 바닥이라 생각하고 2,700, 2,800까지 반등 나오면 나는 CF 투자해갖고 레버리지를 써서 10배 써서 먹을 수 예. 있겠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예. 근데 2,500선에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2,400원 또 한 번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반대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장중에 너무 그래서 네. 요즘에 출렁임이 심하잖아요. 근데 널뛰기 장세. 맞죠. 근데 그보다 예. 더 중요한 거는 요 CFD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최근에 2,400선 갈 때 낙폭과대가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또 CFD 또 사요. 네. 단기 기술적 반등은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게임주 같은 것도 막 낙폭과대에서 한 번 더 떨어지고 막 이러죠. 지금 뭐 변동성 심하고. 2,300선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CFD의 전문 투자자의 그런 변동폭 따먹기, 낙폭과대 어차피 레버리지 10배 네. 써서 10%만 먹으면 원금의 100%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죠. 지치는 거죠. 그쪽. 그렇죠. 뭐 원금도 없어질 테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CFD 같은 경우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나 기관의 로스컷이 6월 30일 정도 되면 기관 로스컷은 이제 마무리되고 네. 그다음에 개인의 신용 잔고는 제가 볼 때 한 3조 넘으면 마무리되고 CFD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레버리지 10배 사갖고 기술적 반등 묶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못하죠. 겁을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수급이 시장 지금 우리 국내 증시 훨씬 더 많이 빠뜨리는 미국 증시보다 네.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이게 이제 하락 클라이막스 한 번 정도만 더 오면 저는 바닥을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금융 투자에 대한 ETF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요. 제가 인버스 물량이 인버스 있네요? 물량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올해 금융 투자에서 인버스를 너무 많이 샀다라고 얘기해서 이거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산 것도 있지만 작년에요. 7월 달부터 한 번 또 이렇게 해먹었더라고요. 예. 보세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7월 달에 인버스를 금융 투자가 막 사서 언제 팔았는가 하면 12월 달에 차익 실현 넣고 네. 올렸다가. 근데 이번에는 금융 투자가 매집을 해서 쫙 올려놓고 지금 팔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인가 하면 금융투자 인버스 2X가 이익 실현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주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금융투자가 메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외국인들 선물 로로버 보면 2,000계약 정도밖에 역대 최저예요. 그리고 장중에 3월물 같은 경우는 제가 6월물 같은 경우는 막 3만 계약, 4만 계약 매도를 계속 누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매도 누적하지 않아요. 장중에 했다 끊어버리고 장중에 했다 끊어버리고 매도를 누적하지 않아요. 이렇게 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은 딱 중립 포지션인데 금융 투자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 자를 보시면 이 금융 투자가 작년처럼 이익 실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 금융 투자가 이익 실현이 안 나와요.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보세요.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ETF나 인버스가 이익 실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왜 이 자료를 갖고 왔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매주 금융투자의 ETF를 체크해서 얘가 의미 있는 매도가 딱 나오면요. 이익 실현이 나오면 그때부터 작년 12월 달 어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그때 아마 하락 클라이막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거는 어디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HTS 거예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HTS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매주 주간을 이렇게 딱딱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쪽이 아직 안 풀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지막 하락 클라이막스 구간이 네.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7월 초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하락 클라이막스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 생각하고 또 어떤 분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패닉 셀링이 안 나왔으니까 맞아요. 이거 뭐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대공황 때도 그랬고요. 1970년대 유가 파동도 그랬고 패닉 셀링 안 나옵니다. 그거는 코로나 때 나오고 리만 플러스 때 나와갖고 네. 급등할 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경기 침체로 베어마켓 랠리인데 무슨 패닉 셀링이 나옵니까?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2, 3년 동안에 2,700선에서 2,300선까지 박스권을 묶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패닉 셀링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패닉 셀링 가능성 낮고 그냥 박스권의 베어마켓 랠리를 보시면 된다. 이게 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를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 저는 네. 연말까지 2,700선 후반, 많이 가면 2,800선 초중반. 그래도 연말까지는 쭉 그러니까 상저하고 오르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락 클라이막스를 마지막으로 찍으면.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연말까지 한 6개월 남았는데 네. 400포인트, 500포인트 올라가면 반등이 크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올라가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대형주 반등이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도 대형주가 이끌어줘야 어느 정도 반등을 할 텐데 네. 그래도 중소형주 양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중소형주 거네요?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관련주 안 떨어지잖아요, 요즘.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주도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은 방산주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 죄송하지만 올해 개인들이 21조 샀거든요. 삼성전자 16조 사서 76% 정도를 계속 차지하고 물리고 있습니다. 있는 거죠. 만약 2,800선까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만 안 올리면요. 76%의 개인들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분석은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시장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면 이 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힘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주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장이다. 앞으로 2년 동안은. 그래서 왜냐하면 페드가 시장에 신뢰를 잃기 때문에 이제 지표 나오는 거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페드가 뭐든지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아마 시장이 굉장히 경계를 가지고 많이 볼 것 같고 그러면 방법 없죠. 이런 수급이라든지 단기 지표를 보고 가는 게 맞겠죠. 크다란 경기 지표 보는 것보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공황 때도 반드시 베어마켓 랠리는 48% 나왔다. 네. 이번에도 경기 침체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베어마켓 랠리는 있을 거다. 근데 이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잘 주식을 종목 교체하든지 정리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연말까지는 좀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7월 초 먼 얘기 같지만 다음 주만 지나면은 또 그 다음 주가 7월 초가 되니까 7월 초에는 좀 나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